발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 대한 특징을 비유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미분화, 융합 상태를 인류의 원시 시대와 대조해 태고라고 부르는 식이죠. 태고, 마법, 신화, 합리로 진화해 나가는 발달 단계는 인간 의식의 발달 단계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인류의 집단적인 진화 단계와 같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들은 인류의 진화의 단계일 뿐만 아니라 인간 개인의 발달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단계입니다. 개체의 발생은 계통의 발생을 반복한다는 진화의 법칙을 떠올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 태고의 원시적 융합이라는 미분화 상태에서 이성의 출현이라는 단계에 이르는 진화의 모델을 놓고 나서야 이성을 넘은 초개인 영역, 깨달음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이런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은 언뜻 상식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개인의 발달과 인류 집단의 정신적 진보를 이렇게 연계해 생각한 것은 불과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아주 길게 잡은 것인데 사실 심리학이라는 용어 자체의 역사가 2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매우 상식적인 것처럼 보여도 한창 정립되고 있는 이론인 셈이죠. 우리가 이런 발달 단계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독할수록 진보와 도약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 공부를 에고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듣지만 에고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한 것이 불과 200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 좀 놀라게 되죠. 아니, 그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인류의 마법시대, 신화시대에도 깨달음을 얻은 선각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아는 심리학은 없었습니다. 물론 불교의 유식학은 다소 다른 변경에 있고 이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명백한 것은 예수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나와 버려야 할 나, 석가의 오온인 나와 나라는 것이 없다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아래에 있는 나의 내용은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미궁에 있었죠. 켄 윌리버는 계몽주의 이후의 태동에 서구에서 발생한 정신병리학의 상황을 보면서 서양에는 에고 아래의 의식에 대한 내용만 있고 동양에는 에고 위의 초의식에 대한 개념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구의 심리학이 발견해낸 에고 아래의 정신적 분열 상황이 제대로 극복되지 않으면 에고 위쪽의 초의식으로 진보한다는 것은 또 다른 병리, 불완전한 깨달음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고, 마법, 신화, 합리에 이르는 이 단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단계들을 살펴보는 것은 에고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형성 과정을 통해 에고가 집착하는 형식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의 구조와 내용들의 관계를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것의 작용과 현상들에 대해 오해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임신되었을 때 단세포 생물입니다. 수정란은 단세포입니다. 그야말로 세포 하나입니다. 그 세포 하나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는 인간이 되죠. 태어나면서 인간은 물질적입니다. 영아 유아는 물질권에 매몰되어 있으며 주체와 객체를 구분할 수 없고 자기와 환경을 구분할 수 없는 미분화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원시적 융합 상태를 인류 진화의 태고 단계와 병치, 대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고 단계에서 시작해 인간은 마법, 신화, 합리의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런 전 과정은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엇이 형성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통합이 이루어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세. 자, 이제 영아들은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자기 몸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자기가 실제로 태어나는 셈이죠. 손가락을 깨물면 아픈데 젖병의 꼭지를 깨물면 아프지 않다는 이 간단한 인지가 사실상 물질적인 자기인식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2살에 이를 때까지 물질적 자기를 물질 환경에서 분화해냅니다. 2세. 그리고 이런 분화에 이어 드디어 마음이 출현합니다. 이미 육체에 대한 자기인식은 생겼지만 아기들은 정서적으로 자신의 느낌을 타인의 느낌과 분화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 3살이 되면 아이는 일관된 육체와 정서를 자기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말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정신적 삶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3세. 말을 완전히 배우기 전까지 아이는 마법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인형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자신이 지시한 것들이 이루어지며 어떤 색깔이나 동작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습니다. 정령을 믿고 주문을 믿고 주술을 걸면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는 시족, 부족 사회의 상황과 이 시기의 아동이 겪는 마법의 상황이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공이 마법 단계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4세에서 7세.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자라 4살에서 7살에 이르는 동안 내가 부리는 마법에 대한 믿음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없고 창조도 지배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죠. 내가 부리던 마술은 다른 사람이 부리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아빠는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가 기도를 드리는 전지전능한 그분은 가능합니다. 신화의 단계입니다. 7세에서 11세 신화의 시기가 이어지지만 아이는 언어를 통해 마음과 몸을 자신의 것으로 통합해 갑니다. 이전까지의 세계가 순전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이 시기에 이르면 드디어 타인과의 관계성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회가 출현합니다. 나는 내 몸이 아니라 나라는 이름과 나라는 역할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설 수도 있게 됩니다. 12에서 14세 합리에 해당하는 생각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주입, 교환됩니다. 규칙과 역할을 이해하고 개념과 논리를 익히는 이 과정은 보통 12살에서 14살까지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나는 지각의 수준을 넘은 정서와 논리, 추상은 물론 고도의 관념이나 꽤 어려운 표상까지 수용합니다. 육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성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평범한 합리적 인간이 된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구도자가 시작하는 지점은 이곳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 삶과 죽음, 물질과 의식, 진리와 구도 같은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모든 개인은 태고, 마법, 신화, 합리를 거친 상태이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분명하지만 그 가능성을 모두가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습을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이나 물질 문명만 놓고 보면 분명 합리의 단계에 이른 듯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태반은 여전히 신화적 단계에 묶여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합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의식 수준 평균이 데이비드 호킨스 의식 수준 200대라는 진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 단계의 경험을 모두 포용하면서 그 위의 단계로 초월해 왔습니다. 물론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통합되기를 기다리면서 당신 안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하면서 그 다음 단계들로 진보하기 위해 때로는 고통을 겪으며 포용하고 초월했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꽤나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언뜻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시크릿이나 작정, 기도, 헌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해결될 거라고 우격다짐한다면 그것이 산타크로스의 마법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예수나 부처나 과학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신화에서는 자유로운가요? 괴로움에 빠지면 그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없어지고 싶은 태고 단계의 욕망은 정말 없나요?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 고통스럽더라도 통합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하거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합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조망은 이런 충족되어야 할 요소들이 충분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보고자 하는 이성과 그 전까지의 모든 것이 통합된 실존이라는 상태에서 건전하게 이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